안녕하십니까, 안정모입니다. 자, 오늘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어요. 27일하고 28일 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한다, 이렇게 트윗을 날렸는데, 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이렇게 그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다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는데, 야, 여기서 김정은이는 직접 만나게 됐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은 보이콧하고 직접 만나는 이유가 뭔지, 시진핑이 또 우리는 사자회담,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그 다음에 또 트럼프, 김정은, 네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뭐 정전 이 선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뭐 완전히 단 둘이 만나는 그 이유라든가 또 거기에서 과연 어떠한 이 정상회담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 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내가 이렇게 그 방송을 다시 또 열었습니다. 자, 보면은 말이에요. 첫째가 우리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아마 주제가 뭐니 해도 비핵화겠죠. 그죠? 비핵화. 이 비핵화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 완화 뭐 이렇게 이게 나오겠죠. 그죠? 경제 문제가. 그래서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은 일부 경제 제재 완화를 하는 이러한 그 선물 보따리를 풀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로켓을 막 쏠 때는 리틀 로켓맨 뭐 이렇게 그 얘기했었잖아요. 조롱거리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제 로켓이라 그랬어요. 경제 로켓. 또 다른 로켓이다. 경제 로켓. 야, 이게 참 보면은 그냥 날아가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미사일 이게 아니라 경제. 그러니까 북한을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해갈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날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베트남 그러면은 미국하고의 소위 말해서 미국하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 아니에요, 그죠? 베트남이. 근데 베트남이 이게 미국을 이겼어요. 결국 미국이 철수를 하고 베트남이 이 전쟁이 끝난 후에 20년 만에 여기서 국교 정상화를 해가지고 지금 베트남은 소위 말해서 이 미국이라든가 이러한 그 자유국가들의 도움 없이는 경제가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베트남에다가 삼성전자를 위시해가지고 LG전자라든가 모든 기업들이 이 중국에 나가 있던 기업들이 서서히 옮기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기존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경제에 큰 아주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으로 결정한 이유가 첫째가 뭐겠어요? 상징성이 있다고. 상징성.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 니들 봐라. 베트남이 미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후에 수교를 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베트남하고 이 경제 성장해 나가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너희도 이 북한도 말이에요. 니들이 소위 말해서 미국하고 이 관계가 좋아지면서 핵, 그 다음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포기를 했을 때 니들한테 주어지는 거는 경제 성장이다. 이런 거를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베트남에 가면은 볼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베트남을 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다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를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일단 최대 그 수혜 종목군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죠. 최대 수혜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여기서 경제 제재를 풀게 되면은 금강산 쪽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금강산. 우리가 금강산 쪽에 일단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금강산 그러면은 뭐 아난티라든가 아니면은 대명 커퍼레이션, 현대 엘리베이, 뭐 현대상선도 있어요. 근데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룹주가 아니에요. 넘어가서 산업은행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보다는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지금 뭐 전 고점을 상당히 그 돌파를
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뭐 저점을 이렇게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뭐 고점 요 고점 돌파하면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너무 많이 좀 올라온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대명 커퍼레이션 요런 종목군들 좀 덜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대명 커퍼레이션 그러면은 뭡니까? 대명 콘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가면 대명 콘도 많이 주변에 있잖아요. 지금 요것도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고점까지 올라가려면은 조금 좀 여기서 시간이라기보다도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요런 종목군들 이 조금 좀 덜 올라간 종목군이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이 고점에 올라간 종목보다는 좀 편하지 않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개성공단주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내가 봐도 신원 뭐 이런 것들이 뭐 바닥 대비해 가지고 17,500원에서 거의 뭐 배 올라온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3,250원. 인지컨트롤스, 인지컨트롤스는 이거는 수소차고 같이 자동차 부품주예요. 내가 여기서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유튜브에서 인지컨트롤스가 개성공단의 수혜주다. 왜? 이 공장이 이 개성의 공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갑자기 수소차 테마를 타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좀 다 부담스러워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뭐 좋은 사람들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들도 여기서 까파르게 올라가가지고 조금 좀 여기서 쉬어가는 형국이지만은 인디에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요거가 지금 보면 아무래도 뭐 조금 좀 부담이 좀 덜 가는 게 아무래도 신원 쪽이 아닌가. 이 종목 쪽에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여기에서 뭐 제형 솔루텍도 있고, JST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제형 솔루텍이 조금 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면도 좀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일단 이쪽에, 신원 쪽에 한번 좀 이렇게 신경을 좀 바짝 써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이 철도주하고, 그죠? 철도하고 또 뭐가 있냐? 바로, 러시아 가스관이죠. 그죠? 가스관. 거기에다가 뭐 시멘트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또 그 비료 관련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기 관련주.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얘기하다 보면 좀 포괄적으로 너무 기니까 일단 철도 관련주하고 가스관 관련주들. 근데 가스관은 말이에요. 이건 러시아가 있잖아. 그죠? 러시아가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좀 싫어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하고 소위 말해서 이 중동 그러면은 여기서 원유를 생산하죠. 원유. 그리고 러시아도 원유를 유럽으로 여기서 파이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면서 여기에서 수출하는 거죠. 뭐, 그죠? 그 다음에 가스,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말이에요. 자원 수출이에요. 자원 수출. 그래서 러시아는, 소위 말해서 원유 가격이라든가 가스 가격이 떨어지면은 경제에 여기서 상당히 타격을 입는 그런 그 국가예요. 뭐 다른 거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무기? 옛날에 미국하고 냉전 시대에 무기가 상당히 발전이 됐었지만은 개발이 많이 되고 앞서 있었지만은 지금은 무기 쪽을 많이 러시아가 친한 회사들이 친한 국가들이 많지가 않잖아. 그죠? 뭐 저쪽에 중동 같으면 시리아 하나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미국 같이 수출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원자재 수출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상당히 이따가 내가 마지막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요거는 그때 가서 그래서 가스관 쪽은 조금 좀 거리가 멀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철도 관련주. 철도 쪽은 아무래도 이 북한의 소위 말해서 우리가 SOC라고 그러죠. SOC. SOC가 뭐냐? 여러분들 사회 인프라 사업이에요. 사회 인프라 사업이 우리가 있는 게 철도, 그 다음에 항만이면 항구죠. 그죠? 그 다음에 공항,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신, 전화선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도로, 이런 것들 닦는 거를 다 인프라라 그래요. 사회 인프라 사업. 왜? 이 기본이 돼 있어야지 제조. 이 공장만 뜩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길이 없어.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러면 가동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를 SOC 사업 그러면은 이게 사회 인프라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은 이 철도는 꼭 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철도를 놓으려 그러면은 여기서 첫째가 이제 건설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건설. 그다음에 기차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철로 이렇게 놓는 거. 그다음에 뭐 신호체계. 그럼 이 신호체계라든가 철로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저기 없죠. 철로 같으면은 쇠 만드는 데가 아마 최고죠. 그죠? 현대제철. 건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현대 쪽이 이 북한 정부하고 옛날에 그 정정 회장이 있을 때 상당히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 건설이 현대 자동차 그룹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건설 쪽은 현대 건설이 제일 유리하지 않냐 싶고, 그 다음에 기차는 아무래도 현대 로템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현대 로템에 대해서 쭉 언급을 좀 했었는데, 현대 로템이 가격이 좀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대 로템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이게 지금 올라와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쭉 땡겨 올렸어요. 45,000원까지. 그러고 나서 22,000 여기까지 내려왔네. 그죠?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또 옆으로 조정받은 것이 작년 7월부터 한참 받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아마 그 대북 철도 얘기가 나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은 닦아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토목공사. 이 토목공사, 이게 뭐 집 짓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죠? 굴 뚫고 뭐 이런 거 토목공사를 하면은 아마 현대건설 쪽이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저게 좀 중요해요.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을 왜 트럼프가 내쳐버렸나? 소위 말해서 숟가락을 놓지 말라는 얘기야. 자,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이 북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 근데 여기다가 북한에 등을 엎고 형이라고 숟가락 하나 뜩 놓으려 그래. 우리야 뭐요, 숟가락이라기보다도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은 숟가락이보다도 옆에 그냥 살짝 있는데, 여기서는 뒤에 이건 큰 국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큰 국가고 big country. 여기가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쪼그락하는 약소국인데, 그래도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여기서 숟가락 뜩 놓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거부감이 딱 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하는 게 매스컴의 포커스를 자기가 받기를 원하지 남이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딱 그냥 걷어내버리고 만 그러한 그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중국이 말이에요. 중국이 이게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중국 제조 2025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돼요. 볼펜 아시죠? 여러분들, 볼펜. 전 세계 볼펜을 90%를 중국이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볼펜 심해. 여기 볼펜 심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볼펜에 그 잉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그 쇠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볼이 있어요. 볼. 여기 이제 볼로 빨갛게 한번 칠해보자고요. 이 볼. 여기 특수광이에요. 그런데 이 볼을 말이야, 여기까지는 다 생산을 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껍질 있죠. 그죠? 볼펜 껍질. 근데 요거를 생산을 못해요. 이 볼을. 이거를 독일, 일본 이런 데서 수입을 해가지고 100% 수입을 해가지고 생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공장인데, 소위 말해서 세계의 공장인데 이런 핵심 거가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전 세계에 미국, 그 다음에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도 있어요. 이게 제조 강국이야. 야, 참, 여기서 중국에서 말이야, 한국도 제조 강국이라고 인정을 해요. 이 제조 강국들을 소위 말해서 따라서 넘어가자. 그러고 나서 제일 미국을 앞서는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그러한 그 플랜. 그게 바로 중국 제조 2025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반도체라든가
요런 것들. 그리고 항공 우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로봇. 바이오. 완전히 다 첨단이죠. 그죠? 요런 것들을 아주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육성. 지원한다는 게 뭐예요? 적자가 나면은 뭐 여기서 그 정부 지원을 해가지고 손실난 거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키워 올라가요. 야,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가짱거든. 이 기술력이 말이야. 기술력을 지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야. 다 미국 아니면은 미국의 우방들. 소위 말해서 코리아라든가 한국, 재팬이라든가 일본, 뭐 기타 뭐 이렇게 그 뭐 독일 뭐 프랑스 이런 국가들의 여기에서 M&A를 해가지고 기술을 가져간다든가 아니면은 절도죠. 훔치는 거야. 훔쳐. 우리가 절취라 그러죠. 절취. 훔쳐가. 몰래. 뺏어가. 아니 지들이 돈 들여가지고 지들이 개발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들 걸로 만들려고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적 소유권,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면서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완전히 박살을 지금 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가 때문이에요. 미국하고의 그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꼭 무역 흑자, 중국의 무역 흑자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뒤에 소위 말해서 숨어 있다 이거야. 그냥 못 쫓아오게 하려고. 여러분들 한번 봐요. 미국이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최대 강국이 됐어요. 근데 영국이 미국의 GDP, 국내 총 생산의 50%를 근접해 오니까 미국이 여기서 영국을 박살을 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 제조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영국 그러면은 보험이야, 보험. 로이드 보험회사 이런 보험, 소위 말해서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됐다고. 제조에서 멀어졌어요. 그 다음에 독일.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 요런 데서 말이야. 빠작빠작 하더니 또 미국의 살살살살 경제성장에 GDP의 50%에 근접을 해요. 또 박살을 냈어. 여기에서. 왜? 패권주의 아니야? 패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프라자 협정. 프라자 협정이 뭐냐 그러면은 일본의 엔화를 가치를 반으로 그냥 팍 가치를 이게 달러 가치를 떨치고 엔화 가치를 높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제조업들이 수출하던 거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야. 그래서 일본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박살을 냈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율로. 그렇지 않으면은 환율을 여기서 조정하지 않으면은 수출 많이 하려니까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환율 조작을 했단 말이야. 이거를 안 되면은 관세를 그냥 부과를 왕창 때려가지고 들어오는 물건을 막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다 손들어 버렸어요. 근데 중국이 슬슬슬슬 쫓아왔어. 근데 미국이 손을 못 봤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가 왔었잖아. 우선 지 코가 석자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습하다 보니까 막 미국의 그 리만 브라더스 무너졌죠. 거기에다가 은행들이 막 휘청휘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손 쓸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오바마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거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났더니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잖아. 아프가니스탄. 여기다가 또 전쟁을 하게 거기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 그러는 사이에 중국이 60%를 넘어서 쫓아왔어요. 이게 넘어가면은 이게 금방 쫓아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손을 보는 그러한 그 상황이 대두가 되고 있는 바로 그 현상이 이 미중 무역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그러면은 대륙이야, 대륙. 대륙 세력이죠. 그 다음에 미국 그러면 이거는 해양 세력이에요. 저 멀리 있잖아. 이게 이제 부딪혔어. 딱 부딪혀가지고 소위 말해서 아시아에서 딱 부딪혔어요. 여기 뭐 북한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대한민국도 있을 거고 저쪽에 가면 뭐 남중국해 쪽에 이게 베트남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필리핀이 막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다 인공섬 뭐 짓고 난리니까 베트남에서 난리, 필리핀에서 난리 아니에요. 아니 가다가 섬도 아닌데 말이야. 소위 말해서 얕은 그 대륙붕 같은 건데 막 흙 갖다
막 갔다가 해가지고 섬 만들고 지들 군사기지 만들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을 여기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이제 친미가 돼버렸어. 그죠? 거기에다가 또 북한, 이게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북한이 여기서 형님, 중국 형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잘 됐어. 그러면은 친미를 만들어버려. 그러면 이렇게 포위가 돼버린다고. 이런 그 전략도 트럼프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경제 제재를 요번에 어느 정도를 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뭐든지 기브 앤 테이크야. 주고받고 해야지 일방적으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북미 회담 2차가 이제 되면은 어느 정도 여기서 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조금은 좀 풀리고 또 하나 북한에서 또 해결하면은 또 경제 제재가 또 풀리고 이래서 해결돼가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겠냐. 그래서 아까 내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중요해. 뭐냐? 우리가 이제 오펙 석유 수출 기구가 있죠. 그 다음에 비오펙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석유 수출 기구하고 별도로 또 움직이는 거예요. 석유 수출 기구는 사우디라든가 중동 국가,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런 데가 있고, 비오펙은 대장이 러시아예요. 러시아, 뭐 브라질, 뭐 베네수엘라 뭐 이래요. 여기서 이제 서로 이 원유 가격을 단합을 해요. 담합해가지고 뭐 생산량을 늘리고 줄여서 가격 올리고, 또 이게 그 미국의 경쟁 업체들, 셰일가스 업체들이 자빠지면은 또 가격을 생산량을 늘리면서 그동안에 손실봤던 거를 또 만회하고, 요게 이렇게 단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원래 이게 미국은 자유경쟁이 아니에요. 자유경제. 그죠? 자유경제인데 이게 자유경제하고는 완전히 배반적인 사건이야. 그래서 이게 미 의회에서 옛날에 이거를 제재를 가하자 이렇게 있었는데 부시가 여기서 사인을 안 했어요. 상원에 통과를 했는데 부시가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못한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아마 이게 상원까지 지금 이 내용이 가 있다고. 이게 너무 자유경제에 반하는 이런 것을 하니까 이러한 국가들, 소위 말해서 오펙, 비오펙을 여기서 제재를 강하자, 이러한 그 법률, 이게 이제 상원에서 여기서 표결이 돼가지고 결정이 돼버리면 이제 사인을 누가 하겠어요? 트럼프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집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사우디가 지난번에 사우디 누구예요? 기자죠, 기자. 시민권은 없지만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우디 기자를 저쪽에서 터키에서 살해해 버렸잖아.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 누구예요? 왕자죠, 왕자. 그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아주 상당히 화를 내고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소위 말해서 중동에서도 지금 시리아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시리아는 러시아 편이야. 러시아가 시리아를 돕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중동 쪽에서 다 친미 국가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혼자 외톨이가 됐어요. 그런 데를 뚫고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IS라든가 쿠르드족 뭐 이런 거 전쟁하는 데서 지금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상황에서 반군은 미국에서 도와주고 이 시리아 이 정부는 러시아에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근데 아까도 내가 설명을 했지만 러시아는 자원, 가스라든가 아니면은 원유 수출을 서방 국가로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경제가 휘청거려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미국도 셰일가스 업체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오펙, 비오펙에서 단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생산을 막 완장 늘려가지고 가격을 떨쳤을 때 20불까지 간 적이 있어요. 원유가 막 이렇게 30불 막 여기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셰일가스 업체들이 거의 뭐 줄도산하는 사태였어요. 셰일가스 생산 비용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셰일가스가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생산 단가가 뭐 한 40에서 한 50 정도 돼간다고. 근데 지금 뭐 원유 가격 보면은 원유 가격이 그래서 뭐 50에서 한 60불 사이가 제일 적당한 게, 일단 뭐 여기서 생산이 한 40에서 50 정도 원가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잖아. 그러면 소위 말해서 오펙, 비오펙을 조지더라도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타격은 받지만은 전체가 줄도산하는 그러한 그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미국에서의 그 하나의 그 계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제재를 가해서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제일 타격을 받는 업종이 뭐예요? 조선이야, 조선. 조선이라는 것은 배를 만드는 것은 소위 컨테이너선. 배는 말의 종류가 자 컨테이너 알죠?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벌크선이 있어요. 벌크라는 거는 뭐 쌀도 싣고 돌도 싣고 이렇게. 이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 속에 수출 상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조선 있잖아요. 유조선. 기름을 싣고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가스. 천연가스를 싣고 가는 그런 그 배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조선 같은 경우 가스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원유 가격이 폭락을 했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주문이 줄어들 거 아니야. 선박회사에서. 그러면은 제일 타격가는 것이 조선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또 예상이에요.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업 쪽에는 지금 그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야, 대한민국이 중국을 넘어서 옛날에 그 일본이 말이에요. 조선 그 수주가 1위였어요. 근데 이게 한국으로 뺏겼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그 플라자 협정, 아까 플라자 협정에서 환율에 여기서 팍 배로 가치를 올렸죠. 그만큼 가치가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빠졌어요. 이 중공업들이 소위 말해서 배 만드는 데가 조선업이 그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거야. 한국으로 열심히 오다 보니까 우리도 또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주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막 덤핑 치고 해가지고 중국으로 다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또 뭐예요? 만드는 게 기술력이 좀 부족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중국 배 만들어 가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하자가 많아. 그러니까 이 선주들이 말이에요. 중국으로 발주를 안 하고 그래도 그나마 한국이 낫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그 발주를 주다 보니까 한국의 수주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을 넘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원유 가격, 지금 아까 오펙, 비오펙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대통령이 여기에서 집행에 최종 결정을 한다면은 아마 이러한 업종이 타격이 받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좋은 업종은 그럼 뭡니까? 아까 중국 제조 2025에서 들어갔던 게 뭐예요? 바로 IT, 반도체. 그죠? 반도체를 소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 미국의 마이크론 이러한 회사들을 따라 넘기려고 반도체 지원을 막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막 브레이크가 건 게 장비 팔지 마라. 왜? 그 장비가 있어야지 이 반도체는 말이에요. 장비가 수백억, 수천억짜리가 이런 게 막 들어와야 돼요. 라인 깔라 그러면. 그럼 이거는 여기서 뭐 미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도 있을 거고 뭐 여기서 유럽 국가들 여기서 다 한다고. 이거는 오로지 생산하는 거가 삼성전자가 잘한다는 거예요. 수율이 높고 그리고 또 반도체 가격이 높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비 회사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 미국도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다 팔지 말아라. 그게 장비가 하나가 없으면은 공장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야. 이 라인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술 수출 금지야. 기술 수출. 앞으로 카피 불법 카피죠. 불법.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막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보면은 이러한 그 반도체 업종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조지니까 아까 보면은 뭐 바이오 그죠?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중국인 말이에요. 로켓을 쏴가지고 달나라 저기다가 다 앉혔잖아. 착륙시켜 이런 거 기술이 참 보면은 그런 기술이 다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바이오 이러한 것들이 아마 로봇 이러한 것들이 수혜 업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을 해라. 예측을 하고 방향이 이런 거는 생각을 해가지고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떻게 올 가능성이 있으면은 계속 관찰을 해가지고 이걸 뭐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있으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지루해요. 그러면서 조금 움직이는 거 보면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갔으면은 아마 더 좋은 결과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북 관련주 그 다음에 이러한 미국하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미국하고 오펙 비오펙 이러한 관계를 내가 설명을 드린 게 멀리 보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차트만 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고 좀 멀리 글로벌 시황 이게 시황이라고 얘기해요. 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뭐를 날리는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침에 스케줄을 어떻게 짜가지고 어디를 가는지 그런 스케줄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딱 오늘은 어디 간다. 그게 소위 말해서 대통령 경호 때문에 그러한 거가 이제 세세하게는 안 밝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오늘 장애인 여기서 어떤 모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참석을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한번 그 종목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봐야 돼요. 자, 오늘 토요일인데 편히 쉬시고 내일 그리고 또 모레 월요일장 아주 다 수익 났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필히 누르시고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도 누르고 그 다음에 들으시면서 광고 건너뛰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자, 그때는 커피 한잔 하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